국내 방위 산업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실적을 거뒀습니다. 제가 보기에 K방산은 오일이 새고 타이어가 펑크난 채로 달리는 버스와 같다고 봅니다. 보통 그러면 그 오일을 정비하고 타이어에 바람을 넣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거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차가 달리는 것만 관심을 갖고 달리는 것에 환호하는 그런 현상으로 보입니다. 2023년부터 200억 불 수출 목표를 세운 건데 이게 계획과 달리 그렇게 순탄하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 폴란드의 대형 계획에서 실제로 수출이 계약된 건 124억 불에 그쳤고 근데 이 부분은 되게 싫어하는 부분인데 K방산의 한계는 일단 국산에 주도하는 원천 기술이나 세계를 선도하는 무기 체계가 없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존 특강 시청자 여러분, 우리방산연구의 송방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방산 강국이 되기 위해 대한민국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품 국산화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부분은 되게 싫어하는 부분인데 K방산의 한계는 일단 국산에 주도하는 원천 기술이나 세계를 선도하는 무기 체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미국에서 20년,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을 갖고 와서 국산화를 이루는 식으로 만들어진 무기죠. 핵심 기술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불안한 세계 정세를 통해 가지고 무기가 수출됐는데 앞으로 세계 시장을 스스로 개척하거나 시장을 확대하는 그런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퍼스트 무버는 될 수 없고요. 잘해야 패스트 팔로워 정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수출하는 K2 전차나 K9 전차의 파워팩, 엔진 변속기는 독일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출이 되면 우리가 무기체계 완성체를 수출하면서 벌어들이는 만큼 독일은 기술료나 엔진 파워팩의 수출 금액이 덩달아 수출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한 만큼 다른 국가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는 간접적으로 2차 수출 효과를 보는 거죠. 지금 해외에서 수입하는 무기를 국산화를 하는 게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거는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해외에서 수입하는 무기 중에서 우리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핵심 구성품을 우리가 조립해서 완성체를 만들어 해외 수출할 때 원제작 국가의 수출 통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수출이 제한받는 것. 예를 들어서 FA50을 동남아 팔 때 지금 기계식 레이더에서 A사 레이더로 지금 공랭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폴란드는 그걸 요구한다고 하죠. 이걸 이슬람 국가로 팔 때 미국이 만든 공랭식 레이더가 만약 수출 제한에 걸린다면 그걸 대비해서 국산 기술로 FA50 탑지형 공랭식 레이더를 국산화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유럽 국가하고 그 미국에서는 자국이 만든 핵심 구성품에 대해서는 이슬람 국가 수출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근데 지금 폴란드 수출하는 FA50의 레이더를 기존에는 기계식 레이더가 있었는데 이것을 폴란드는 A사 레이더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국에서 개발한 공랭식 A사 레이더를 달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FA50이 폴란드는 그렇다 치고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 그러니까 동남아 이슬람 국가에 팔려고 할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둘러 국산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방산 제품에는 그 외국산 부품이 상당히 많이 쓰이거든요. 어차피 경제성 논리에서 100%를 자국산, 100% 국산, 100%를 국산 무기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 부품이나 그다음에 경제성 차원에서 국내 개발이 어려운 거는 외국산 부품을 갖다 쓰는데 이게 무기 체계 수명이 30년 이상 되는데 부품의 수명은 뭐 길어야 10년. 그다음에 최근에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거는 뭐 3, 4년 만에 바로 단종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뭐 항상 얘기 나오는 게 국산 무기에 대해서 단종 부품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단종 부품에 대한 대책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단종될 부품을 미리 예상을 해서 먼저 많이 사놓거나 그 다음에 단종 부품이 됐을 때 동등한 성능의 다른 대체품을 적용하거나 그게 아니면 새로운 부품을 적용해서 그 상위 부품까지 인터페이스 부분을 다 바꿔가지고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는 이 세 가지죠. 근데 국내 방산에서 실제 군이 운용하면서 쓰는 방법은 앞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먼저 사놓거나 동등 수준의 대체품을 쓰거나 실제로 군이 형상 변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군은 지금도 단종 부품에 대해서 3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부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수입한 부품이 지금 30년 동안 5번의 성능 개량을 거쳤다고 하면 신품을 가져다가 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군은 여전히 30년 전에 부품을 찾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부품 국산화나 부품 단종 문제가 꾸준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국내 방산업체가 국내 조달할 때는 어떠한 부품을 쓰는지가 규격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품이 얼마의 원가를 가지고 있는지는 정부에서 원가 산정을 통해서 딱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한국군에 납품하는 무기에 대해서는 뭐 서로 상생의 관계를 갖죠. 어떤 부품을 쓰고 얼마만큼의 돈을 받는지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해외로 수출할 때는 약간 달라집니다. 해외로 수출할 때는 주계약업체인 대기업 방산업체가 외국 정부와 총액 계약을 체결하고 총액 계약 체결한 이후에 어떤 부품을 쓰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금액이 부품별로 있는지는 그렇게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 체결 이후에 단가를 절감한 건 그대로 대기업 이익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수출을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협력사에 대한 원가 후려치기가 공공연하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중소기업이 이 정도 원가로는 납품이 불가하다고 하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공급선을 바꿔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이나 카이나 지금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비해서 뭐 2배, 3배 이상 뛰었다고 하는데 막상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그다지 대기업만큼 수출로 인한 낙수 효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적자를 보지 않고 그냥 공장 가동하는 거에 만족하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원가 후려치기는 공정거래에 반하는 사안이라서 고소고발을 통해 가지고 제재도 받긴 하는데 이게 또 방산은 독특한 게 방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많지는 않거든요. 서로 협력 관계를 공고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소업체가 대기업으로부터 원가 후려치기를 당한다 하면 회사를 접으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이상 마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 지금도 전 세계 방산 강국이거든요. 세계 10위권 안에 방산 강국이고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방산 강국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걸 만약에 세계 방산 4대 강국, 5대 강국으로 뛰어오른다고 하면 좀 부족한 면이 핵심 기술이 없다는 것과 세계를 선도할 핵심 기술이 없다는 것과 신개념 전 세계를 선도할 무기 체계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핵심 기술, 그다음에 세계를 선도하는 무기 체계를 만들려고 하면 초기에 개발비가 어마어마하게 투자되거든요. 갖가지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개발을 해야 되고 이게 성공을 확신할 수도 없는 그런 위험성,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렇게 개발 여건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패를 하면 뭐 수사, 감사로 인해 처벌을 받고 국방 예산도 우리의 방위력 개선 예산은 17조인데 반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0조가 넘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도 우리는 겨우 1조 원 정도 넘는데 반해 미국은 100조가 넘거든요. 이 규모 차이를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핵심 기술이나 뭐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지 않으면 지금 수준 이상으로 상위권의 방산 수출 강국이 되기는 힘들죠. 여러분 핵심은 무기 체계와 핵심 기술을 얼마만큼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드는 거에 달려 있고요. 예산 규모나 기술적 능력을 볼 때 이게 뭐
마땅치 않다고 하면 최소한 10가지 중에 한 개라도 그런 것을 발굴해서 개발해가는 노력이 있어야만 특정 부분에서 그런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10년도까지는 국방 분야가 굉장히 소비를 하는 분야로만 인식을 했거든요. 근데 2010년에 이게 생산적으로 한번 바꿔보자라고 해가지고 방산이 수출로 확대가 되면서 지금은 국내에서 쓰는 정부 예산으로 쓰는 방위력 개선비보다 해외 수출로 벌어들이는 금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생산 분야가 됐죠. 그래서 방산 수출이 많이 되면 그만큼 국가 경제에 기여를 많이 하고 일자리 창출해서 국민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는 거죠.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국민의 관심이 K방산에 필요한 건 방산은 100% 정부 주도 산업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과 견제가 필수인데 이게 방산은 독특하게 군사보안이라는 이름에 가로막혀서 정보가 쉽게 풀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군사보안 안에서 정부와 일부 방산업체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방산이 왜곡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고 방산이 정부, 방산업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려고 하면 결국은 국민의 관심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K방산이 더 높은 도약을 하려면 지금 방위산업에 발을 들이고 있는 정부, 기업, 산학연 모두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계속 주차적으로 말했지만 정부는 무기체계 소요와 핵심 기술 소요를 도출하고 거기에 걸맞는 예산을 투입하고 그리고 기업은 최선을 다해서 그 기술과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산학연은 거기에 걸맞는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야지만 되지 지금의 K방산은 방산 수출이라는 성과에서 자기 몫을 챙기기에 너무도 급급합니다. 각자 기관이. 그렇게 하면 K방산의 성장은 앞으로 더 있을 수가 없고요. 어느 순간 멈춰버릴 수밖에 없을 거죠. 그래서 정부와 기업, 산학연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그리고 그 중심은 업체가 아니라 무조건 정부가 되는 게 우선이고 무엇보다 시급한 거는 방위사업을 책임지고 중심에서 이끌어갈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건데 이 부분도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K방산은 앞으로 멈춰설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도 국민의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요. 국민의 관심이 없으면 문제는 파묻히고 방산 발전은 요원해지게 될 겁니다. 국민의 관심만이 K방산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는 말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